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 마을에 마음씨 고운 이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 마을에서 평판이 무척 좋았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홍기가 다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는데요. 마음씨와는 반대로 못난 감자 같은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가난하기까지 하니 마을 사람들은 이화를 칭찬하면서도 막상 혼인 얘기가 나오면 모른 채 하기 일쑤였지요. 이화는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사내가 나타날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어디서 낑낑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날개가 부러진 까치 한 마리가 땅에서 나뒹굴고 있었지요. 이화는 마음이 아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까치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며칠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자 마침내 까치는 스스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는 고맙다는 듯 이화 주변을 빙빙 돌다가 휙 날아갔지요. 그래 까치야. 다치지 말고 오래 살아라. 다음 날 이화는 빨랫감을 챙겨 마을에서 가까운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슴 한 마리가 목을 축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는 맹수의 공격을 받은 듯한 사슴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슴은 몇 발자국 걷더니 옆으로 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화는 깜짝 놀라 사슴을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펴 주었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 아파하며 약도 발라주고 물과 먹이도 먹여주니 다행히도 사슴은 금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화가 산에 풀어주자 사슴은 이화의 팔에 얼굴을 부비적거린 후 힘차게 달려갔지요. 그래 사슴아. 꼭 건강해야 한다. 이화는 집으로 가는 길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까치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자신의 도움으로 금방 회복하니 참 뿌듯했지요. 그런데 산 중턱쯤 내려왔을까. 이번엔 또 웬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는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지요. 밤이 될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면 짐승밥이 될 터인데. 그리하여 이화는 끙끙대며 그를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방에 눕혀 사내의 입에 물을 흘려주니 사내는 쿨럭대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긴 어디요? 산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우선 집으로 모셔왔지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는 옆마을에 살던 양반 최 씨로 말 못할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식솔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 돈이 되는 산삼을 캐러 산에 올랐다가 먹은 게 없어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이화는 볼이 흠뻑 패인 최 씨가 무척 안쓰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형편에도 당분간 최 씨를 거두어 주기로 했지요. 이화는 먹을 걸 줄여가며 그를 살뜰히 챙겨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치 한 마리가 지붕 위를 빙빙 돌며 시끄럽게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가 자세히 살펴보니 일전에 날개를 고쳐준 까치인 것이었지요. 아이고 반가워. 건강히 잘 지내고 있구나. 이화가 웃으며 반기자 까치는 이화의 소매를 물고 당겨댔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이화는 까치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까치는 드넓은 들판 앞에서 멈추더니 바닥을 푹푹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까치가 부리로 찍은 곳을 파보았지요. 어머나 이게 뭐야? 땅을 파보니 한 상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자 속에는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요. 까치야, 너 은혜를 갚은 거구나? 까치는 이화의 머리 위를 빙빙 돌다 날아갔고 이화는 날아가는 까치에게 소리치며 한박웃음을 지었지요. 최 씨도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렇게 이화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화는 최 씨가 좀 더 편하게 지냈으면 했지요. 그동안 눈치 보느라 밥도 조금 드시고 방 안에만 계셨지요. 까치 덕분에 살림이 넉넉해졌으니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여기서 편히 지내시지요. 감사하오. 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소. 다음 날 최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그의 발걸음은 한 노름판 앞에서 멈췄지요. 어이, 최씨. 오랜만에 오네? 실력이 없다니까 왜 자꾸 오는 것이오? 그러다 패가 망신하겠소. 돈이 또 생겼지 뭐야. 어서 돌리게. 일전에 이화에게 밝히지 못한 최 씨가 빈털터리가 된 이유는 바로 노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최 씨는 자신을 구해준 이화가 무척 고마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화가 먹여주고 재워주니 무척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화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불쌍한 척하며 그녀의 집에 눌러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웬 까치가 나타나 금은보화도 덥석 주니 더욱 떠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최 씨는 이화 몰래 금은보화를 조금씩 가져다 팔아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을까요? 이화야, 여기서 지내는 최씨 노름판에 있던디? 이화야, 최씨 말이야. 노름판에서 아주 큰 돈을 쓰더구나. 부자인 것이냐? 이화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최 씨가 노름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착한 이화는 그를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인지라 기가 죽어 차마 말을 못했겠지. 조금 하다 말겠지 뭐. 그리하여 이화는 금은 보화가 좀 더 줄어들면 최 씨에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화의 예상과는 달리 최 씨는 매일같이 금은 보화에 손을 댔습니다. 닷새 동안 금은 보화가 반이나 줄어들고 말았지요. 이러다가 금방 동나겠구나. 오늘 최 씨가 돌아오면 꼭 이야기해야겠어. 그렇게 이화가 최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사슴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펴보니 일전에 이화가 도와준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웬 정신 잃은 청년 하나를 둘러엎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화는 청년을 방 안에 눕혔지요. 사슴은 이화가 청년을 방 안에 눕히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떠나갔답니다. 어서 깨어나시지요. 그렇게 이화는 청년을 또 살뜰히 살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는 영민이라는 아랫마을 머슴인데 줄밥이 없다며 주인에게 쫓겨난 후 마을을 떠돌다가 기력이 없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기껏 일하고 밥도 못 얻어먹은 아주 바보 같은 머슴이었던 것이지요. 이화는 주인에게 농락당한 영민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당장 따스한 밥을 차려 갖다 주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다 먹은 영민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화의 볼이 발그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손을 잡은 적이 처음이었던지라 온몸이 찌릿했던 것이지요. 볼이 밝았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영민이 이화의 볼을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는 영민의 얼굴이 무척 가까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요. 그리 가까이 다가오시니 부끄러워서 그만. 그러자 영민은 웃음을 터리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참으로 앙증맞고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영민은 이화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인데요. 그의 눈에는 이화가 정말 사랑스러웠지요.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반지르르하고 눈, 코, 입이 올망졸망하니 자꾸만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둘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이어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사슴아, 내가 나에게 천생연분을 데려와 준 것이구나. 그렇게 둘은 방안을 뜨겁게 달구며 서로에게 푹 빠져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최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화는 입도 하나 더 늘었으니 더더욱 최 씨에게 금은 보화를 그만 가져다 쓰라고 말해야 했지요.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어 금은 보화를 그만 가져다 썼으면 합니다. 노름을 하신다더군요. 미안하구려. 이제 손대지 않겠소. 최 씨는 쫓겨날까 싶어 일단은 이화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영민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저 녀석 때문에 노름도 못하고 어떻게 내쫓지? 심지어 영민과 이화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으니 더욱더 영민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영민을 괴롭힐수록 마음 착한 영민은 그런 최 씨를 오히려 더 챙겨줄 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한 번 빠진 노름을 끊을 수 없었지요. 최 씨는 될 대로 되라며 남아있는 이화의 재산을 모두 챙겨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남은 금은 보화를 모두 탕진하고 말았지요. 최 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돈을 다 잃고 난 후라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오자 이화가 화난 표정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지요? 그때 분명 손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 씨는 갈 곳이 없었기에 악어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소. 갈 곳이 없소. 제발 내쫓지 말아주시게. 이화는 최 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최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 마음이 또 아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씨의 작전이 먹힌 것이었지요. 그렇게 이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최 씨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노름 중독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당장이라도 노름판으로 향하고 싶었지요. 그래, 그러면 돈이 나오겠구나. 최 씨는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일전에 이화에게 은혜를 갚은 까치가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최 씨는 이화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까치 하나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다리의 붕대를 칭칭 감고 치료해 주었지요. 자, 이제 금은 보화를 다오. 최 씨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까치가 금은 보화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 다리가 아니라 날개를 부러뜨려야 하나. 최 씨가 날개까지 부러뜨리려던 그때 누군가 최 씨를 툭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화였지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화는 최 씨의 의도를 알게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리 잔인할 수 있는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이화는 결국 최 씨를 집에서 내보내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이화는 영민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화가 최 씨의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면 영민은 옆에서 이화를 위로해 주었지요. 둘은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그 삭슬 받은 것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행복만 하던 어느 날, 웬 불청객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술에 취한 최 씨였습니다. 감히 나를 내쫓아? 최 씨는 이화를 기절할 때까지 후드려 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영민이도 다른 집에 일을 하러 간 터라 이화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최 씨는 정신을 잃은 이화를 둘러엎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이 못난 것. 몸매 하나는 좋더구나. 최 씨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이화의 옷가지를 벗기기 시작했지요. 쫓겨난 후 분노에 빠져 살다. 이렇게라도 이화를 망가뜨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쳤지만 최 씨의 기다란 것은 이미 이화의 몸에 닿고 말았지요. 이화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최 씨의 것이 깊숙이 들어오자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컴컴한 동굴 안에서 사랑하는 영민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최 씨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엔 은혜 갚은 사슴이 있었지요. 그러자 이화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커다란 뿔로 옆에서 날뛰는 최 씨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뒷걸음질 쳤고 사슴은 그를 동굴 밖으로 계속 밀어냈지요. 그런데 최 씨가 사슴의 뿔을 피하려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만 강물에 풍덩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이용만 해먹더니 결국 고기밥 신세가 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자 사슴은 동굴로 돌아가 이화를 깨웠습니다. 이화는 은혜를 베풀어도 자신을 해하려 한 최 씨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했지만
또 은혜 갚은 사슴 덕분에 이 세상이 참 감사했답니다. 사슴아, 이번엔 내가 날 구했구나. 그렇게 이화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혼란스럽고 그저 눈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어서 영민이 보고 싶었지요. 이화가 마을에 다다르자 영민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이화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울고불며 이화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영민은 이화를 발견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렇게 그들은 불청객도 사라졌겠다. 서로를 더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화와 영민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마당에서 까치가 또 빽빽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은혜 갚은 까치가 또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이화와 영민은 손을 잡고 까치를 따라갔고, 이번엔 산삼이 무더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은 산삼을 팔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렇게 이화와 영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돈이 떨어지면 까치가 나타나고 위험에 처하면 사슴이 나타나 구해주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구제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머리 검은 짐승인 사람은 은혜를 모르니 생겨난 말이죠. 그러니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만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